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학원을 운영하시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원생 모집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저희 EBB는요, 저학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고학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학년을 모집하기 위한 비법, 그리고 고학년을 모집하기 위한 비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학년입니다. 이 저학년들은요, 중요한 게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근데 저 사칙연산이요, 어머니들이 학원에 안 보냅니다. 사칙연산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학원을 와야 되는데 학원에 안 와요. 그죠? 왜 안 올까요? 뭐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엄마가요, 내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씨, 굿씨, 방문학습지가 있습니다. 방문학습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안 옵니다. 그리고 4, 5학년쯤 돼야지 이제 학원을 보냅니다. 그죠? 그런데 사칙연산을 할 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은 사칙연산을 할 때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재미있다요. 사칙연산을 하는데요, 재미없게 공부하는 사칙연산은 반드시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학년 때 사칙연산을 배우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요,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포기합니다. 어머니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어머니들한테 말씀만 해드리면 어머니들이 공감을 하십니다. 일단 어떻게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가는 잠깐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문제를 적게 풀어야 됩니다. 요게 바로 재미있는 것과 깊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문제를 많이 푼다면 금방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이 있잖아요. 뭐 9 더하기 6, 만약에 6 더하기 6 이런 것들. 7살짜리 아이들이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까지 가려면 몇 문제나 풀까요? 저희는 딱 11문제만 풀면 받아올림이 있는 셈이 끝납니다. 문제를 적게 풀고 해결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사칙연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칙연산을 공부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죠? 정확하고 빠른 셈에 둡니다. 그죠? 정확하고 빠른 셈을 목적을 두고 사칙연산을 배우려면 오직 딱 하나 해야 돼요. 주판 교육입니다. 주판을 배우면 정확하고 빠른 셈은 최고입니다. 만자리, 억자리, 조단위까지.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칙연산의 목적은 그리고 정확하고 빠른 셈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이 3가지, 재미있게 공부하고 문제는 적게 풀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재미있게 공부하려면요, 게임을 하든가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게임을, 도구를 사용해서 정말로 재미있게 갑니다. 문제를 적게 풀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걸로 가려면 사칙연산을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사칙연산이 무슨 개념이 있냐고요? 저희한테는 특허받은 도구를 사용해서 개념으로 접근하는 다비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놀랄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고학년입니다. 고학년. 이 고학년이 되면 결국 해결해야 될 게 서술형입니다. 그죠? 단순 반복 계산은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돼요. 근데 일반적인 단순 반복 계산은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왕짜증을 냅니다. 왕짜증. 그게 문제를 너무 많이 푸는 데서도 원인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서술형과 연관된 사칙연산을 배워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집만 가지고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서술형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주판을 배워서 만자리, 억자리, 조단위까지 정확하고 빠른 셈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나이는 37살입니다. 5년 지나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고 빠른 셈을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서술형인데 이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방정식 개념을 알면 좋습니다. 방정식. 근데 방정식을 언제 배우죠? 방정식의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그죠? 중학교 1학년이 돼야지 배우는 방정식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시험 문제에 접해야지 돼요. 그거는 바로 서술형 문제를 아이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사칙연산에서 잘못 배운 아이들은 이 서술형 문제가 오면 바로 문제를 포기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한테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 두 가지의 놀랄만한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을 쉽고 재미있게 서술형까지도 완벽하게 끝내주는 학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